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한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빌딩을 보유한 경우에 결산 시에 법인 재무제표에 적자가 찍히거나 또는 자본 잠식이 있으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연장은커녕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법인들이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가결산과 바로 자산 재평가입니다. 가결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결산 공시 전에 반드시 가결산을 먼저 해보세요. 만약에 적자가 예상된다면 미리 비용을 조정하거나 매출을 선반영해서 흑자로 전환을 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매출에 반영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지급 처리를 해서라도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 놓아야 되고, 흑자로 돌려놓고 바로 그 다음 회계연도에 미지급을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산 재평가 전략입니다.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초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기가 어렵고 비용만 발생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초기에 적자 발생하고 자본 잠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대출기관에서는 이러한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면 자본금 납입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빌딩을 산 법인 매수의 경우에는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본 잠식인데 현금이 없어서 자본금 추가 납입이 힘들다면, 그러면 바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자산 재평가입니다. 이렇게 건물 가치를 장부가에 반영한다 라는 부분인 거고, 평가 차익이 발생한 것을 자본 증가 수입으로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평가사에게 12월 달에 미리 말씀을 하세요. 장부가의 현재 가치 반영을 위한 자산 재평가를 위한 평가 의뢰라는 목적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러면 평가 의뢰의 성격에 맞춰서 높은 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는 대출을 위해서 은행이 시행하는 탁상 감정하고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평가를 해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법인의 재무 현황이 우량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대출 연장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취득 시점보다 현재 가치가 상승해 있을 경우에 상승한 건물 가치를 장부에 반영해서 평가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자본이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은행은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대출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산 재평가를 할 때 건물과 토지 중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토지만 재평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자산 재평가는 향후에 법인세나 재산세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요. 재무 건전성 유지는 만기 연장을 위해서 항상 요구되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RTI를 맞출 수 있도록 건물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료가 낮아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RTI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임대료 올릴게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리모델링 도면과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추후에 임대료가 이만큼 상승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건부 감정평가를 미리 받으세요. 미래에 높아질 현금 흐름을 대출 심사에서 끌어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방법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을 교체한 다음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렇게 해서 밸류업이 된다라는 전략입니다. 리모델링의 방향성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는 대형 사무실의 경우에는 크고 작은 사이즈로
분할을 해서 임대를 놓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로변 건물이라고 한다면 메디컬 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5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으로 표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완화심이라던가 여러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지만, 병원이라는 우량한 테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외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스텔과 고시원 같은 숙박으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보세요. 과거에는 금융기관들은 숙박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현금 흐름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숙박이라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업은 반공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는데요, 대출이 좀 어렵다는데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출 총액에서 법정 최소 보증금만큼 방 개수를 공제해야 되는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신탁을 활용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 감정평가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리모델링 도면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딩 체질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실행도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 기간과 공사비 대출로 풀어야 하는데, 공사비의 80%까지만 대출을 해주니까 20%는 자비로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좀 고단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물의 체질이 개선이 되는 리모델링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해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대출 연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TI 수치 확인이에요. 내 임대소득의 이자가 이자의 1.3배에서 1.5배수인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미달을 한다라고 하면 이자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유보금으로 별도의 계좌에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 점검입니다. 법인 장부에 적자나 자본 잠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점검을 했는데 적자나 자본 잠식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대로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재평가의 목적, 평가사님한테 자산 재평가를 왜 하는지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면 탁상 감정하고 좀 달리 평가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구조는 대출 구조를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담보대출이었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신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업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부분인데, 리모델링 후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바뀔 거예요 라고 하고 조건부 감정평가를, 미래의 현금 흐름 가치를 미리 가져와서 조건부 감정평가를 받고 그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산 재평가와 그리고 신탁 구조만 잘 활용해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물려준 건물이 매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재무제표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물주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